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서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57% 이상이 외교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미래 계획을 광주에서 발표했습니다. 광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반등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8게임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6위권 팀들과 승차를 많이 벌리지 못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 이상이 외교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는 32.6%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8월 1주차 조사에서 역대 최저인 27.4%를 기록한 이후 상승하다 지난주 하락 전환해 다시 30% 초반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인천과 호남에서 잘못한다는 평가가 70%를 넘었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50%를 훌쩍 넘겨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특히 60대 이하에선 부정평가가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 32.9%, 부정 65.4%로 부정평가가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였다는 응답이 57.6%에 달했습니다. 성공한 외교였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외교 참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고 40대 이하에선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신민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는 응답은 전체의 61.2%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 맞다는 응답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6.9%에 그쳤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응답자층에서도 해당 발언이 바이든을 지칭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60대는 45.7%가, 70대 이상은 48.8%가, 대구 경북 지역민은 57.4%가, 부울경 지역민은 53.4%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을 지칭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지층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층 사이 양극화는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층은 해당 발언이 날리면이 맞다는 응답이 75.1%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응답 11.9%보다 63.2%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층에선 해당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응답이 86.0%로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응답 3.6%보다 82.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 진보층의 응답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수층에선 날리면이라는 응답이 51.7%로 높았던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바이든을 지칭한다는 응답이 각각 65.1%와 85.0%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인 33.3%만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3분의 2인 6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조차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치명적 리스크란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어서 이상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부정평가는 62.8%로 긍정평가보다 27.6%포인트 높았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60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은 63.1%로 용산 집무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용산 집무실 유지 의견이 청와대 복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경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47.8%가 정치 탄압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고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적 리스크란 응답은 38.9%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정진석, 조경태, 윤상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4.5%로 가장 높았고 이준석 16.8%, 유승민 16%, 안철수 13.4% 등 4사람이 두 자릿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미래 계획을 광주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선도도시 광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지난 5.18 기념식에 이어 4개월여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들을 둘러보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대표도시 광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복합 쇼핑몰이 유치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광주에서 추가 일정 없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던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후속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근 9연패 수렁에 빠지며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위태로워 보였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반등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 종료까지 8게임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6위권 팀들과 승차를 많이 벌리지 못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악몽 같은 9연패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 진출에 최대 고비를 맞았던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0.5게임 차로 턱 밑까지 쫓아왔던 6위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한 뒤 올 시즌 절대 열세였던 삼성까지 잡아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도 중요한 경기인데 또 기분 좋게 이겨서 너무 좋고 또 다음 경기도 또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8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6위권 팀들과의 승차를 다시 벌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기아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가을 야구 직행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5할 승률만 기록해도 사실상 6위권 팀들이 기아를 따라잡기가 매우 버거워집니다. 다만 기아가 치러야 할 남은 8경기 중 6경기가 상위권 팀인 SSG와 LG, KT라는 점은 다소 부담입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은 뒤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올 시즌을 맞은 기아가 경쟁팀들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4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시행사의 내부 갈등이 모두 일단락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KNG스틸이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빈 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며 이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빈 산업은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발행 주식 중 2만 4천 주에 해당되는 KNG 스틸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주식회사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 승인한 우빈 산업의 추가적인 주주권 확보가 정당성을 갖게 됐으며 롯데건설과 체결한 도급 약정의 법적 안정성도 지켜지게 돼 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남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두고 시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가 전남 제1의 수산도시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양수산자원을 전시할 국립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가 국비 1,245억 원을 들여 전남에 건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전에는 여수와 해남, 완도, 신안, 강진, 보성, 고흥 등 7개 시군이 뛰어들었고 전라남도는 다음 달 17일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전라선 예타 면제와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우회 노선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북 도민의 수건 사업인 전라선 고속철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 시민의 염원인 도심 통과 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오늘 성명을 내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투명 행정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경찰이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 반부패 수사 1대는 현직 경찰관인 A씨와 부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인 A씨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행방불명자들의 DNA 전수조사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242명에 대한 DNA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회는 탈락한 행불자와 미처 신청하지 못한 행불자를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관련 정보를 진상조사위원회와 범정부 합동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진강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광주관광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대표이사로 김진강 호남대 교수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진강 대표는 교육부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재양성사업단장과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분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 예산 감소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할 걸로 보여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류기준 의원은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로 전남의 경우 9.7%인 4,600여 개의 일자리와 145억 원의 예산이 감소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이 목적이고 우울증 해소 등 복지 시책의 역할까지 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3년 만에 열립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8일 서석대와 군부대 후문, 인왕봉, 부대 정문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개방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방공포대 이전을 바라는 메시지를 담아 무등산에 보내는 편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